실제로 상담을 드리다가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골절 진단비는 필수 특약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설계사인 저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보험 설계사는 도대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나, 혹시 본인만 좋은 거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보험 설계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기본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보장만 알뜰하게 가입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께 추천을 할 때도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비슷하게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약이라면 제가 가입도 하지 않고 추천을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설계사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입하지 않는 이유까지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와 비슷하게 가성비 있는 보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보험 첫 번째는 정액형 암치료비 보험이에요. 암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사망 원인에서도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암인데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1순위로 암과 관련된 특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런 암보험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보험이 출시되기도 하는데요. 정액형 암치료비 보험도 이런 특약 중 하나였죠. 불과 1, 2년쯤 됐을까요? 처음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꽤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암치료비 보험의 최대 장점은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5년,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5년, 10년이 아니라 90세 만기, 100세 만기 보험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치료비 보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연간 1회씩 보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암진단비의 유일한 단점인 최초 1회만 보장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저도 추천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가입하고 추천을 드렸던 암주요치료비는 비례형이고요. 정액형 암주요치료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암진단비 1,000만 원의 가격과 암주요 치료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A사 기준에서 40세 남자, 20년 나 90세 만기 표준체의 암진단비 1,000만 원당 단가는 14,730원입니다.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는 1,000만 원에 23,240원인데요. 암진단비의 보험료를 100%로 봤을 때 암주요 치료비는 157%, 약 1.5배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연간 1회씩 진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장을 합니다. 90세,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연간 1회에는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를 모두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회씩 진단 후 딱 2년간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1.5배의 보험료를 넘어서는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로 1년 이상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만 1.5배 더 비싸게 내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1.5배 차이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약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암진단비를 1,000만 원만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를 높이게 되면 암진단비와 암주요치료비의 보험료 차이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월 2, 3만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더 낸다면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암주요치료비는 비쌉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꼭 가입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위험은 제가 딱 잘라서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가성비가 좋은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를 준비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역시 암진단비와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암진단비의 26%,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연간 1회씩 10년간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적극 추천을 드릴 만한데요. 또 정액형 암주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연간 1회씩 보장기간 내내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치료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만 보장을 받아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암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비용에 대한 위험은 급여보다는 비급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산정특례 혜택 때문인데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대해서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대부분 지원하는 건강보험의 아주 훌륭한 혜택이죠. 급여 비용의 95%를 지원하는데 나머지 본인 부담금 5%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가입하고 계실 실손 의료비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비는 온전히 비급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보험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입니다. 이번에도 암과 관련된 특약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약을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여러 가지 특약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암 입원 일당을 저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서울 아산병원의 2023년 암병원 연보의 일부 내용인데요. 2023년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한 전체 암 환자 중에 외래와 입원, 암 환자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만 봐도 엄청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암으로 인한 치료는 대부분이 외래, 즉 통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통계 내용이라서 다른 병원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확률상으로 암 입원을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험료도 한 몫을 하는데요. 앞서 비교했던 A사의 암진단비와 암 입원 일당의 보험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암진단비는 1000만원당 14,730원, 암 입원 일당은 1일에 10만원 보장을 받는 보험료가 8,670원인데요. 입원 일당의 보험료는 암진단비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의 약 5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암진단비와 암 입원 일당이 동일한 효율을 보이려면 암 입원 일당을 하루에 10만원씩 100일을 채워야 진단비 1000만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100일을 입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암으로 인한 입원 일수 통계를 확인해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입원을 한 암은 방광암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병원의 환자 기준으로 평균 15.7일을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100일은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더 장기간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높은 확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치라면 암 입원 일당 특약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돼서 저는 암 입원 일당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반 병원보다는 요양병원 입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암 투병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걸 보기도 했는데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요양병원 입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더욱 이 암 입원 특약을 추천하지 않는 건데요. 보통 암 입원 일당은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암 요양병원 특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등을 얘기하는데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식이요법, 명상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 그리고 암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가 포함됩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은 보통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입원하지 않는 일반 병원의 치료, 즉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보다는 암 요양병원 특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보시면 보험료도 더 저렴한 편이라 요양병원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입원 특약은 하나의 세트로 꼭 함께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양병원만 가입이 안 되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2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8,670원과 484원을 모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보험료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암 입원 일당을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은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의 1순위를 3대 진단비라고 얘기하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암 못지않게 뇌질환, 심장질환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뇌와 심장에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좁다더라, 가입하면 안 된다더라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뇌졸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뇌혈관 질환 환자 수 통계를 보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은 65.9%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뇌경색 코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는 중요한 특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쪽이 맞아 보이지만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마시라고요. 일단 뇌졸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타 뇌혈관 질환 코드가 34.1%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은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다는 건데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비사를 기준으로 설계한 내용인데 1,000만 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뇌혈관 질환은 7,080원, 뇌졸중은 5,4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약 34%의 공백을 포기하고 약 23% 더 저렴한 특약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약 23%의 보험료 차이라는 게 매월 1,600원을 더 내는 건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면 20년 동안 총 약 38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약 34%의 공백을 1,000만 원 진단금으로 메울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4%의 공백을 포기해도 될 만큼 비싸다고 생각되시나요? 대신에 이 기준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 오래전 보험에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반대로 웬만하면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가장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납입을 끝낸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보장의 공백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네 번째, 설계사인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입니다. 심장에 대한 보장 역시 보험 가입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심장과 관련된 질병은 뇌질환보다도 더 다양한 질병 코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선택이 신중해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병 코드가 분류되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류가 심장질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질병을 찾아보면 단연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보통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면 심장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절반 이상의 질병 코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진단비는 당연히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겠죠. 근데 심혈관 질환의 약 34%, 그냥 무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뇌졸중에 포함되지 않는 약 34%의 기타 뇌혈관 질환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마찬가지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에는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 부정맥, 마지막으로 I50 심부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발생 비중을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별거 아닌 4인방이 모여서 뭔가 더 커 보이는 34%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보험 상품들은 각각 따로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과평가된 보험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A보험사의 심혈관 질환 진단비 예시입니다. A사는 총 3가지의 특약으로 나눠져 있고 빠짐없이 이 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요. 3가지 특약의 합계 보험료가 22,190원이니까 허혈성 심장의 7,790원과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I49 부정맥 질환은 전체 심장 질환 환자 중 약 8%에 불과했어요. 근데 전체 발생 확률의 절반이 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과평가된 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 그리고 그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심장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설계사인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은 골절 진단비입니다.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드리다가 저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골절 진단비는 필수 특약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절과 관련된 특약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골절 진단비가 있죠. 치아 파절 제외와 포함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 목, 등뼈,
허리뼈, 넓적다리뼈로 구분되는 5대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골절과 같은 특수 부위 골절과 골절로 인한 수술을 보장하는 특약도 구성 가능한데요. 보험료가 몇백 원에서 비싸봐야 약 2,500원 정도라서 아주 비싼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보험은 단기 납입이 아니죠. 20년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에요. 가장 보험료가 비싼 골절 진단비 치아 포함 특약은 3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월 2,583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20년간 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61만 9,920원이에요. 적어도 2번 이상의 골절이 돼야 보험료 대비 보장을 제대로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 2번의 골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골절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수는 약 2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연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약 5,182만 명이었으니까 25명 중에 1명이 골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과연 2번 이상의 골절을 당한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골절로 인한 30만 원은 이걸 못 받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길 정도의 큰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매월 보험료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럼 좀 더 크게 발생하는 골절의 경우는 이런 골절 특약으로 대비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골절 진단비를 예로 들어보면 머리나 목, 척추 등의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 큰 위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5대 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가입 내용에서 골절 진단비 30만원, 5대 골절 진단비 200만원, 척추 골절 진단비 200만원, 골절 수술비 100만원, 만약 골절로 체내에 철심까지 심게 되었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80만 원, 꽤 큰 금액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딱 척추 관련한 골절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거고 매월 총 6,883원의 보험료를 내야 돼요. 58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골절 특약보다 좀 더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한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했습니다. 상해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후유장애 지급률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약관상의 기준을 보면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는 15%,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는 최대 40%의 장애 지급률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했다면 15%만 지급률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 나이 기준으로 상해 후유장애 보험료는 5,000원이에요. 앞에서 보험금 총 5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골절 관련 특약의 보험료가 총 6,883원인 걸 감안하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15%가 아니라 더 높은 장애 지급률이 측정된다면 보험금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가성비가 더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골절은 딱 골절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상해 후유장애는 골절 이외에도 다른 상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골절 진단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꼭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특약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입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 가입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는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꼭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깊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에 대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헤이보험으로 질문을 주시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이보험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